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 두 가지,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까지 배우면요. 집합 관련 개념은 모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만 진행되니까요. 오늘까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일단 나머지 두 개의 집합 연산은 뭐냐면요. 자, 일단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집합이 뭔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교재는 8쪽을 펼쳐 보시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집합이라는 걸 정의하기 전에요.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이유는요. 여집합에서 여는 남는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여분, 뭐 여백 이러면 남는 부분, 남는 종이, 뭐 남는 공간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나머지 부분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탕이 전체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먹었다면 남은 게 3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 말 그대로 처음에 주어진 전체, 기호로는 U라고 써줘, U. 근데 선생님은 원래는 그냥 U라고 쓰는데요. 합집합 기호랑 헷갈려서 선생님은 이렇게 짝대기를 조금씩 그려줘요. 자, U를 쓰는 이유는 자, 전체 집합은 universal set이기 때문에 거기서 U를 따온 겁니다. 되나요? 자, 그냥 별거 없어요, 전체 집합은. 자, 이제 여집합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건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A 집합은 이 안에 이만큼 있죠?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여기를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자, 집합 A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이라고 쓰세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A에 없는 녀석들이에요. 간단하죠? 자,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자, 집합 A라고 쓰고 여기 바깥에 C라고 쓰세요. C. 자, 여기서 C는요, 우리 컴플리먼트라는 영어에서 따온 건 C인데요. 컴플리먼트는 보충하다, 뭐 보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아닌 나머지를 보충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결국 여집합은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다. 되나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여집합을 구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 된다 그랬죠? 전체는 일단 12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적어주시면 1, 2, 3, 땡땡땡 해서 12까지예요. 이하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요. 일단 A 보시면 1, 2, 4, 8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요. 12 이하의 자연수, 즉 1부터 12까지의 수 중에서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 다 써주면 돼요. 즉 1, 2 제외하니까 3, 4 제외하고요. 그다음 5, 6, 7, 8 제외하고요. 9, 10, 11, 12까지요. 왜냐면 전체 집합이 12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이번엔 B의 여집합을 구할 건데 일단 집합 B의 원소는 12의 약수들을 모아놨대요. 우리 이거를 원소나열법을 표현해보면요. 1, 2, 3, 4, 6, 1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6가지 원소가 아닌 나머지를 모두 다 적어주세요.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일단 1, 2, 3, 4까지 있으니까 5 없고요. 6 있고 7, 8, 9, 10, 11까지요. 됐죠? 이렇게 6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어때요? 여집합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아래쪽에 여집합과 관련된 성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차집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개념 보시면은 자, 여집합이랑 차집합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집합의 성질을 먼저 볼게요. 3번까지요. 자, 일단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의 나머지니까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입니다. 자, 반대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가 아닌 나머지잖아요. 전체에서 시작하는데 전체가 아니래요. 그럼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공집합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지금 A의 여집합은 이쪽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게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근데 얘의 다시 여집합입니다. 이게 아닌 또 나머지니까 다시 A가 되겠죠. 그래서 여를 붙이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세 번째, 집합 A랑 A의 여집합이랑 합치래요. 즉 A, 집합 A랑 A가 아닌 부분이랑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A, 자 빨간색 여기랑 A의 여집합, 이 파란색 부분의 공통부분,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는 새로운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개념 2번 보세요. 자, 차집합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차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빼는 건데 숫자에서 빼는 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일단 기호부터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뺄셈이기 때문에 집합 A에서 집합 B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요, 이 의미예요. 집합 A가 원래 기준인데요, 여기서 B에 있는 거를 빼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집합 A만 보세요. 여기서 B에 있는 게 요 녀석이죠. 이만큼을 빼세요. 자, 그럼 남는 부분은 요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차집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순수한 A 쪽, 순수한 A 이쪽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A 차집합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순수한 B 쪽,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겠어요? B 차집합 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보시면은 일단 차집합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뭐냐? 자, 즉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녀석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두 집합 A, B에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이라고 쓰세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없는 거니까 속하지 않는.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자, 다시 말하면 순수한 A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한 A. 됐죠? 자, 그럼 차집합 관련된 문제를 한번 2번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구하기 전에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8의 약수는 뭐죠? 1, 2, 4, 8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A 차집합 B부터 구해봅시다. A 차집합 B,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라는 뜻이에요. 자, B에 뭐 있어요? 1, 2, 4, 8이니까 1, 2, 4 있고요. 4, 8 있고요. 그렇죠? 3, 5만 남으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는 3,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반대로 B 차집합 A로 구해볼게요. 자, B 차집합 A는요, 일단 기준이 B예요. 여기 원소들 중에서 A에 있는 걸 빼라는 뜻이에요. 즉 3, 4, 5, 8 중에 있는 걸 빼세요. 3, 4, 5, 8. 자, 4랑 8이 있죠? 남는 거는 1이니까 B 차집합 A의 원소는 1,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일단 2번 문제 보시면은 각각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일단 A 보시면요, 2x-11이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들을 모두 쓰래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2x-11이 0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자, 앞에 2x가 뒤에 11보다 더 작아야지 뺐을 때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1 대입해주면 2 빼기 11이니까 가능하죠? 음수 1 가능하고요. 2 대입해주시면 4 빼기 11이니까 음수 가능하고요. 3 대입하면 3이 6 빼기 11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도 4, 2, 8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도 5, 2, 10 가능하고요. 6은 6이 12니까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집합 B는 지금 이렇게 3차 방정식이에요. 자, 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앞에는 2, 여기 가운데는 마이너스 2,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써주면 작은 것부터 써줄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 차집합 B부터 구해봅시다. A 차집합 B는요, 자, 다시 한번 A의 원소들 중에서 얘가 일단 기준이에요. 1, 2, 3, 4, 5. 이 중에서 B에 있는 마사, 마이 2를 빼주세요.
마사 마이는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2만 빼주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남는 건 1, 3, 4, 5네요. 1, 3, 4, 5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차집합 A를 구해봅시다. B차집합 A는 B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있는 걸 빼면 되겠죠. A에 있는 거는 1, 2, 3, 4, 5는 이 중에 2밖에 없으니까 2를 빼면 마사, 마이가 남네요. 자, 그래서 B차집합 A는 마사, 마이가 된다. 됐나요? 자, 결론 차집합은 순수한 녀석만 쓰면 된다. 즉 순수하게 한쪽에만 있는 애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차집합도 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4번은 별표 한번 쳐주세요. 4번. 정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A 차집합 B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수한 A라 그랬죠. 자,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이쪽 A만 있는 곳 여기를 말하죠. 얘랑 누구랑 똑같냐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A랑 여기 지금 A죠. A랑 B가 아닌 부분을 봅시다. B가 아닌 부분. 여기가 B가 아닌 부분이죠. B의 여집합. A랑 B가 아닌 부분의 공통 부분이죠. 여기는. 다시 A랑 이 빨간색 A랑 B가 아닌 부분의 공통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B도 아니면서 A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A에서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달라. 자, 결론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차는 교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차는 교여, 차는 교여. 여 붙은 부분을 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A, 여, 교,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거꾸로. 선생님, 교여는 차집합으로 바꿀 건데 여집합 있는 부분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결국 비차집합 A인 겁니다. 선생님 얘가 앞에 있는데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랬죠? 즉 자리 바꿔도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쓰면 어때요? 모양 이제 볼 수 있나요? 됐죠? 자, 교여 보이면 여집합 있는 걸 빼라. 됐죠? 교여 붙으면 여집합 있는 걸 빼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차집합 B라는 거는요, 집합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중에서 B에 있는 녀석을 빼라 그랬죠. 자, 그럼 얘는 B에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A 교집합 B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쓰기도 해요. 집합 A에서 A랑 B의 교집합 부분을 차집합하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B 대신에 A 교집합 B라고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좌변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한 녀석이랑 자, 우변은 A 합집합 B, A 교집합 B를 뺀 녀석이랑 같다라고 했는데요. 얘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래요. 자, 그럼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좌변에서 A 차집합 B를 색칠해 보면 순수한 A라 그랬죠. 그래서 순수한 A만 색칠해 주세요. 순수한 A는 여기죠. 자, 여기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순수한 B 쪽이죠. 그럼 순수한 B를 색칠해 주세요. 순수한 B. 이만큼을 합치라는 뜻은 두 개를 모두 다 칠하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순수한 A, 여기 순수한 B니까 얘를 합치면 결국 순수한 곳들만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순수한 A, 그리고 순수한 B 이렇게 색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이요. 자, 그럼 우변에 있는 이 식도 같은 색깔이 칠해진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A 합집합 B는 전체 다 칠해야 되죠. A랑 B랑 모두 다 칠해주면 돼요. 전체 범위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게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 교집합은요, 공통된 부분이었죠. 그럼 공통된 부분만 색칠해주세요. 자, 그럼 차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자, 공통인 부분을 빼라는 뜻이죠. 이만큼을 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처럼 색칠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런 걸 어디 다른 문제집 같은 데서는 뭐 대칭 차집합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냥 순수하게 말해서 순수한 A, 순수한 B만 색칠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합쳐라 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합에서 교를 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벤 다이어그램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개념 살짝 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중요한 성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합집합 B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전체를 여집합해달려. 자, 그 말은 이 전체 요만큼이 A 합집합 B죠. 이만큼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바깥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바깥쪽이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얘랑 누구랑 똑같냐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랑 똑같아요. 자, A의 여집합 부분을 먼저 색칠해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 부분은 A가 아닌 부분이죠. 자, 여기 A가 아닌 부분이에요. 됐죠? 자, 이번엔 B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B의 여집합은 세로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B가 아닌 부분이죠. 자, B가 아닌 부분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이죠? 지금 가로랑 세로랑 공통적으로 색칠한 부분이 어디예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칠해보면 이쪽이랑 여기랑 자, 가로 세로가 동시에 보이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바깥쪽이죠? 자, 어때요? 위에 색칠한 파란색 부분이랑 아래 봤던 검정색 부분은 같죠? 자, 그래서 우리 합집합의 전체를 여집합해주면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치 지수 법칙인 것처럼 이 전체 여집합을 안에 이렇게 분배한 듯이 이렇게 다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A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은 뒤집히면 교집합이 되고요. B는 B의 여집합이 돼요. 간단하죠? 즉, 다 뒤집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반대쪽으로 여, 교, 여가 있는 경우 여집합을 마치 묶는 것처럼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교집합을 여집합해 봅시다. 자, 성질은 똑같아요. 전체를 분배해 주듯이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A 여집합에 교집합을 뒤집으면 합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된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A가 B의 부분집합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는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요. 부분집합에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는 거랑 같이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새롭게 집합의 연산법칙 나머지 두 가지, 즉 여집합이랑 차집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 예제 같은 걸 많이 풀어보시고요.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복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쭉쭉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